우리는 이게 검은 찹쌀이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검은 찹쌀은 일반 사람들이 못 먹고 주황당이라든가 당 간부들만 먹는 쌀. 오징어인가? 맛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북한에서 온 화훼사령부 출신 강민철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우. 이야, 이거 김치를 먹어야죠. 김치, 풋조리 김치네요. 오징어인가?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황태국 맛있습니다. 이거 우리는 이게 검은 찹쌀이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검은 찹쌀은 일반 사람들이 못 먹고 주황당이라든가 당 간부들만 먹는 쌀. 검정이 들어간 거는 다 약으로 생각해요. 뭐 흑염소라든가 또 흑염소도 거의 드물잖아요. 같은 염소라도 흑염소는 약 효과가 더 높다. 쌀도 같은 쌀인데 흑미는 더 뭐 약처럼 쓰인다 해가지고 간부들만 먹었어요. 우리 평민들은 못 먹었어요. 또 그런 게 있군요. 저는 한 와서 3년까지는 맛을 모르고 먹었어요. 뭐 삼겹살 먹는다 하면 이 집도 같고 저 집도 다 같더라고요. 근데 한 3년 지나고 한 거진 5년 돼 보니까 이 집 삼겹살은 맛있고 이 집 삼겹살은 좀 맛이 없구나.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. 확실히 여기가 간이 좀 세고 그렇지 않나요? 아니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여기 뷔페집 같은 거는 솔직히 먼저 들어와서 계산하고 먹잖아요. 다른 식당은 다 먹고 계산하잖아요. 그게 조금 우아했어요. 북한도 식당이 있거든요.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식당이 있고, 개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요리를 해가지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. 개인 식당이 더 많죠. 원래 그 불법이어가지고, 뭐 1년에 한 번씩 단속 기관들이 나와 단속을 하는데, 단속하면 또 얼마씩 주면 또 그냥 가고, 이발소, 머리 깎는 것도 같아요. 집에서 개인들이 해요. 그것도 걸리거든요. 식당 하면서 그냥 맨 국수만 하는 집도 있어요. 점심시간에. 오직 국수만. 북한은 농마국수만 하는데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. 기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뭐 불법으로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걸 단속하셔요 하면 그냥 단속하는 게 아니고 뭐 도면도 시면 시에서 책임지고 하시면 당급에서 나와서 책임자고 뭐 무슨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조직 부서 하셔야 하면 뭐 조직 비서가 책임자고 옆에 보안은 한 명, 뭐 보위 직원 한 명,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들 다니면서 체크해가지고 벌금 얼마 내리고 다시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을 하거든요. 뭐 힘 없는 집들 그런 집은 당하고 좀 힘 있는 집들은 바로 전화 연락해가지고 야 빨리 이번에 문 닫아라 하면 문 닫고 좀 그렇게 넘어가죠. 그러다 보니까 먹기 전에 먼저 금액을 내고 나는 이번에 어느 만큼 먹겠습니다 하고 돈 내고 먹어요. 근데 여기 오니까 거기 좀 다르더라고요. 선불이군요, 무조건. 네, 선불이죠. 뭐 그 식당을 다소 다니고 단골이었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뭐 일상이라고 하죠. 다음에 줄게요 하고 이렇게 그 덮고 가는 거예요. 식당을 보고 강도식당이라고 해요. 강도라는 말이 앞에 붙거든요. 왜 강도식당이냐면 가격이 뭐 고기 1kg에 뭐 장마당에서 중국 위안으로 한 10여 원 한다고 하면 식당에서는 한 200g 정도를 몇십 원씩 팔거든요. 국민들은 좀 먹기가 어렵죠. 네. 그냥 좀 잘 사는 사람들 무역 활동을 한다던가 경제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. 저도 이제 북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. 김치가 어떤 분은 김치가 하얗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지역마다 다른 거죠? 상황과 지역마다. 김치는 원래 이 고춧가루에 있는 게 김치죠. 근데 이게 고춧가루가 비싸요. 우리는 이거 고춧가루를 양심가루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쑥 밥 먹으면 고춧가루가 이렇게 따로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국에다 넣고 이렇게 먹거든요. 근데 고춧가루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면 어떤 분들은 막 많은 양을 막 나요.
양심 있게 나서 먹어라 해가지고 양심가루 했어요. 잘 사는 집은 가서 보면 김치가 빨갛고 못 사는 집들 가면 김치가 막 보였고 그렇죠. 고춧가루가 비싸요. 그 집이 잘 사냐 못 사냐는 김치를 보고 알죠. 김치는 반년 식량이라고 해요. 다른 게 없어도 김치만 먹을 수 있잖아요.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10월 달에 김장을 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좀 많이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11월에 김장을 해요. 11월에 김장을 하면 12, 1, 2, 3, 4, 5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 6개월은 버텨야 되거든요. 한국은 더 버틸 수 있잖아요. 왜냐 하면 김치 냉장고도 있고 이러니까. 근데 북한은 전기가 잘 안 오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김치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땅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에 뭐 돌로 쌌던 석주하고 거기다가 김치 독을 넣고 막는 거예요. 춥다 보니까 김치가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김치움에다가 넣는 거예요. 땅속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또 시원해. 겨울에는 김치 넣고 여름 같은 때는 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거기다 넣었다가 여름에 또 이렇게 먹고. 그러니까 매 집집마다 김치움이 다 있어요. 아파트 같은 건 김치움이 없는 데가 있어요. 아파트 구조가 창고라고 있는데 자기네 그 지역의 창고에 김치움을 파는데 어떤 데는 창고가 없는 데가 있어.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것처럼. 예, 창고. 그러면 지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김치움 파가지고 넣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또 못할 수 있는 확률이 있냐? 로톤이다 하면 내부에서 와서 막 도둑질해 가요. 김치 넘치가죠. 김치 돈이잖아요. 다 사서 해야 되니까 본인이 시내 같은 거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멀리가 못하니까 다 배추 사가지고 절거가지고 고춧가루 해서 담그잖아요. 독 자체도 비싸요. 독이 깨지는 확률이 많거든요. 뭐 새자기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소독하는 방법도 있어요. 유향가루 태우고 무슨 불연기 씌우고 해야 거기 들어가야 김치가 맛있다. 이런 또 그런 게 있어요. 그냥 하는 게 아니고. 궁금한 게요. 그 일단 시민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? 군대는 염장이죠. 군대는 고춧가루가 없다 보니까 다 염장으로 해요. 군대에서는 그래도 잘 먹이나요? 군대는 못 먹죠. 어떤 부대는 잘 먹는데 어떤 부대는 못 먹고. 평균을 볼 때 잘 먹는 부대는 간부들이 있는데 장교들이라든가 높은 급. 그것도 같은 군대이긴 한데 장교들과 있다 보니까 장교들과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잘 먹는 거고. 그 지휘관 사단이라든가 군단 사단 뭐 이런 데는 잘 먹는데 그 밑에 병사들은 안 되는 거죠. 병사들은 쌀 공급을 받아가지고 중대에서 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중간중간 오면서 자꾸 거기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씩 쌀을 조절해서 술도 싸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전사들까지 오는 양이 작아지는 거죠. 공급 자체가 연약해가지고 쌀로 주는 게 아니고 솔직히 여기를 말하면 닭고기 옥수수로 주는 거예요. 음식을 하려면 김치든 뭐 채지든 이게 다 양념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양념이 알게 모르게 이게 가격이 비싸거든요. 재료보다 이게 들어가는 양념 재료가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. 돈을 계산해 보면. 북한도 맛있게 하려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염으로 하는 게 많죠. 소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. 염장은 오래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. 변하지도 않고. 다 씻어가지고 그냥 썰어서 좀 짜다 하면 물 좀 넣어가지고 물만 빼면 되니까 기름하고 고춧가루 조금 해가지고 그냥 살짝 이렇게 해도 맛있거든요. 이런 말씀 들으면 항상 느껴지는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.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감사하고 그쵸. 군 생활도 어쨌든 10년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2년도 안 하니까 좀 참 감사한 것 같아요. 북한은 군인들은 배를 부르게 먹으면 생명성이 없어진다고 배불리 안 져요. 배를 골게 져요. 많이 먹으면 같잖아요. 우리도 하기 싫잖아요. 뭐든지. 여기처럼 자기가 퍼먹는 게 아니고 식당 근무들이 밥을 대대 식당이면 400명에 대한 걸 다 퍼놔요. 쭉 배식 해놓으면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먹는 거죠. 선임들, 후임들이 있잖아요. 선임들이 후임들 거 막 뺏어 먹거나 이런 건 없나요?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뺏어 먹죠. 다 보는 데서 먹으니까. 이게 한 70년, 80년대까지만 해도 식당 근무는 벌칙. 뭘 잘못했을 때 식당 근무를 주는 거예요. 그때만 해도 북한이 좀 잘 살다 보니까 식당 근무 서는 게 힘들었어. 뭐 요리 여러 가지 해야 되고. 그런데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 들어서면서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식당 근무가 벌칙으로 받았던 게 표창으로 됐어요. 뭔가를 잘하면 야 식당 근무 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바뀐 거죠. 편한 건 아니고 힘들긴 해도 쌀을 다루고 뭐를 다루니까 뭔가 먹을 수 있잖아요. 배를 계속 뭔가 든든해 채울 수 있잖아요. 우리 대대장, 중대장들이 이야기해요. 지금도 내부 규정의 복이라면 뭘 잘못했을 때 식당 근무예요.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. 근데 지금 뭘 잘하면 식당 근무 세우는 거야. 야, 어느 중대가 무슨 걸 잘했다 하면
야, 그 중대 누구 잘했다면, 야, 그 군대는 식당 근무. 우리 친구가 식당 근무 선다. 다른 중대인데 선다 하기랑 그 친구네 가죠. 식당 근무도 한 개 분대씩 서는 거예요. 그 분대에서도 나눠요. 밥 푸는 분, 거기도 다르고, 또 이렇게 쭉 나와서 배식만 해놓는 게 다르고, 불만 떼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, 이렇게 좀 여러 가지라 대대 식당이어가지고, 그러면 야, 언제 오라 하거든요. 그럼 딱 그 밥을 숨겼다가 오기랑 먹어 하고 있어지. 근데 그냥 앉아요. 친구라도 뭐 담배를 핀다던가 뭔가 물 조금 교환이 있어요. 진짜 친구라 하기라면 내가 한 번 도와주면 또 내 식당 머물 때 그 사람을 또 한 번 도와주고, 그렇게 서로. 거기도 나라가 사람 사는 데라 서로 그러는 거죠. 우리 부대는 1년에 부대에 있는 게 절반밖에 안 있어요. 한 5개월 정도 있고 나머지 7개월은 외부에 나가 있었어요. 힘드셨군요. 밖에서도 자고 그러겠네요. 1년에 밖에서 자는 게 땅굴 파고 이런 노천에서 자는 게 한 4개월?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, 보통? 분대별로 먹어요. 분대별 식사인데 개인 밥통이 있어요. 군용 밥통. 1인당 다 하는 거죠. 이렇게 생긴 거. 예. 우리는 군용 밥통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내 밥을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. 밥을 현재도 하긴 하는데 군용 밥통은 딱 불을 떼는데 밥을 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닥불을 피우면 한 7명, 8명 밥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동시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불이 가차운 거는 빨리 되고 좀 먼 거는 늦게 되고 하거든요. 소리를 듣고 아, 요건 밥이 다 됐다 알 수도 있고, 또 숟갈이라든가 이런 꼬챙이 있어요. 숟갈 쥐고 딱딱 쳐봐. 밥통을 딱딱딱 쳐봤을 때 그 소리에 아, 요거는 다 됐고 요건 아직 조금만 뜸만 띄우면 되고 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. 와. 그거를 못하면 그냥 뭐 살이죠. 욕 엄청 밥을 먹고. 태우고 욕 먹죠. 밥 잘못 군대 냄비라고 있어요. 군대 냄비는 국을 끓여야 되거든요. 쉽지 않지. 다른 부대는 해주는 밥만 먹는데 우리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야외 훈련이라든가 천리 행군, 이천리 행군 나가면 다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. 한국 군부대 강연도 많이 다니셨잖아요. 한국 군대 밥도 식사도 하셨? 군식당 아, 가봤죠. 가보셨어요? 응. 아, 먹어봤죠. 어떠셨어요? 북한으로 말하면 중앙당국 간부들이 먹는 식사죠. 뭐 솔직히 육해공군 다 있잖아요. 바다고기, 뭐 땅고기 다 있는데 저는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퍼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. 내가 오늘 힘들었고 하면 좀 많이 먹을 수 있고, 아, 오늘 좀 많이 땡기지 않은다면 적게 먹고 이런 거 있어요. 북한 부대는 그런 게 없어요. 정해진 밥을 주다 보니까 사람이 정해놓으면 더 호기심 있고 더 먹고 고프잖아요. 남의 밥이 더 커 보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. 내 밥은 더 작아 보이고 그런 게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히 허약이 오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선생님하고 얘기 듣기는 국정원 기억은 별로 안 좋으신 걸로 뭐 오해하고 막 국정은 일단 한국에 오니까 밥은 잘 나오더라고요. 네, 먹는 거는 그래서 아, 이 나라는 먹는 문제는 풀렸다고 우리가 그쪽에서 들었잖아요. 뭐 옛날 뭐 80년대 90년대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뭐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 어디로 가냐 물어봤더니 뭐 남녘 동포들 뭐 간다고. 지난 날이고 우리 때부터 한국이 잘 산다는 거 알았어요. 한국 경제가 발전했고 한국 제품이 비싸다. 혹시 모르실 수 있긴 하지만 2000년대 그때는 한국 음식이 다 고호 제품으로 올라갔어요. 고호 제품이라는 게 뭔지 알죠? 지금을 말한 김정은이 먹는 거. 제품들이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대체하는 게 한국 제품이 올라간 거예요.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. 2000년도 들어서면서 그때 한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받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서 넘어왔어. 그거 통해서 넘어오면 그 중간에 제품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 사람들 이제 먹지. 그럼 그걸 또 우리 또 지인들이 있잖아요. 우리끼리는 친구들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다 고제품으로 올라가는 거야. 그때 우유도 봤어요. 우유인데 종컵에 있더라고. 서울우유 같은 거. 네, 서울우유죠, 서울우유. 서울우유 같은 게 서울우유예요. 야, 이게 뭐야? 이거 플라스틱이야? 뭐야? 종이야. 근데 그때 또 술이 나온 거예요. 술도 종이컵이야. 우리는 생각하기는 술은 다 병에만 담는 줄 알았는데, 이야, 소주인데 종이컵을 딱 대. 그때 먹었죠. 네,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. 그건 내 누구라 말을 못 하겠는데 아빠가 좀 간부였었고 우리 친구였다 보니 지금 이게 다 중고를 해서 고제품으로 올라가는데 한국계 다 올라가니까 좋다. 그건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좋다, 맛있다. 북한 술이 세죠. 북한은 32%, 34%고 나라에서 정해준 술은 28%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 레들이 딱 달린 거, 우리는 그거 딱 포장되어 있는 거 레들이라 하거든요. 북한에서 정품 딱 되어 있는 거. 개인이는 집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북한 정품하고 개인 가품이 달라요. 정품 술 보면 평균 28도, 25도, 조금 더 높으면 32도, 그 정도예요. 당금주처럼 만든 거, 송이버섯이라든가, 뭐 뱀술이라든가, 뭐 영지버섯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당금술로 만든 술은 평균 40도 이상이에요. 약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
비싸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술은 평균 28도예요. 일반 장사를 할 때 친구들이 먹는 술은 그런 건 비싸잖아요. 일반 술 새벽 먹을 때 그건 한 병박 가격이니까 새벽 먹는 게 낫죠. 그거는 어디 선물이나 할 때나 쓰는 거고, 도매집에 가게 한 42도짜리를 우리는 한 병씩 사는 거죠. 그걸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좀 타가지고 35도를 맞춰가지고 그러고 파는 거예요. 그걸 좀 챙겨 먹는데, 또 술을 막 먹다 보면 야, 이왕 돈 내고 먹는데 조금 좀 걸어가서 도매집에 가서 사자 해가지고 그 직접 그 술을 하는 집에 가서 사 먹는 거죠. 그런 술이 점점 여기에 도수가 높은 걸 먹게 되죠. 국정원 오니까 일단 한국 딱 들어서니까 신체 검사 다 하잖아요. 신체 검사 하는 겸 그냥 건강 검진 다 하는 거죠. 아픈 사람, 무슨 병이 있는 사람 체크 다 하고, 가서 저녁에 보니까 쭉 식판 가져와서 터먹고, 또 떼끼 많이 나오더라고요. 무슨 우유도 나오고 롯데 무슨 껌 이런 게. 근데 이거 남한에는 롯데라는 이 회사가 엄청 대단하구나. 국정원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구나. 저는 그때 알았어요.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알긴 알았지만, 뭐 LG 그런 건 대략적은 알긴 했지만, 뭐 롯데 회사 이런 건 몰랐거든요. 롯데에서 아마 그 입찰했겠죠. 그래서 국정원이라고 되는 데서 이렇게 그런 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게 좀 큰 회사라고요. 여기로 접수했나? 솔직히 저는 국정원에서 처음에는 나가서 못 먹었어요. 이렇게 독방에 있다 보니까 밥을 이렇게 담아서 갖다 놓거든요. 문 열고 이렇게 해서 먹고, 또 밖에다 그릇 내놓으면 또 이렇게 날아주는 사람들이 가족하고는 이렇게 했는데, 조사 기간까지 그렇게 했죠.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방에 넘어왔어요. 그때 내려가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. 솔직히 처음부터 그런 걸 또 보긴 좀 봤으면 그러긴 한데, 그 달러 독방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, 독방에서 먹을 때는 좀 별로 몰랐었는데 막 기분도 좀 이렇게 했는데 나오니까 좋더라고요. 오,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,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. 남자들만 있을 땐 남자들 아는데, 제가 또 같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았어요. 그분들도 보면서 잘 있는지, 앓지는 않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, 괜찮아 뭐 이야기도 해보고,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억이 좀 있고, 막 음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막 확 떠오르는 건 없어요. 입맛에는 처음에 안 맞으셨을 것 같은데. 지금은 입맛보다도 그냥 배고파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입맛도 안 맞는 건 아니었어요. 괜찮았어요. 뭐 특별하게 향 있는 것도 없고,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거, 김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입맛은 맞았던 것 같아요. 식사를 근데 하셨는데 완전 하나도 안 남기시고. 이거 다 먹어야죠. 네. 근데 맛있어요. 네,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솔직히 처음에는 흰쌀밥 먹었는데, 지금은 잡곡밥을 많이 먹어요. 잡곡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이게 밥에 제가 말했잖아요. 느낌을 안다고. 이게 벌써 4년, 5년 되니까 이게 사람이 풍족해지니까 밥의 맛도 알고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맨 쌀밥 먹기보다도 또 잡곡을 섞어서 옥수수라든가 찹쌀도 좀 섞고 이렇게 먹으면, 그냥 흰 쌀밥보다 요 쌀 먹을 때 또 그런 맛이 다르잖아요. 또 건강에도 더 좋다고도 하고 하니까, 참 이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뭔가 도와주고 뭔가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.